안녕하세요. 댐프락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제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예고를 해놓고 사실 그동안에 영상을 2번 찍었었어요. 근데 이 주제는 대본 없이 얘기한다는 게 좀 어렵다고 느끼게 돼서 이번에는 제가 정리해서 쓴 대본을 토대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장 강박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옛날 이야기부터 하자면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깔끔하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매일매일 청소기를 돌리고 행주를 매일매일 삶는다는 그런 것이 좀 생소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날들을 살아가고 어른이 돼서 정리정돈이 저한테는 어렵고 일종의 숙제같이 느껴져서 몰아서 하거나 대청소 때만 제대로 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힘들기 시작했던 3, 4년 전부터는 그게 보통 생각하는 정리 안 된 집을 넘어서서 매우 지저분하게 살고 있었어요. 업체를 불러야 한다고 진지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의지가 아예 없는 상태로 누워서 생활을 했고 끼니는 배달 음식으로 한두 끼 대충 먹고 그 흔적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쌓아놓은 것들이지만 제 자신이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다 부족한 탓이구나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밖에도 나가지 않고 사람도 거의 만나지 않았죠. 저장강박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수년 전에 배움을 통해서 그 사례나 증상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거든요. 설마 제가 그렇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죠. 마음의 병을 치료하려면 일단 밖에 나가서 병원부터 가야 하는데 무서웠습니다.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무서웠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도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 눈빛 이런 것에 상처를 받곤 했는데 제 마음의 문제를 꺼내서 보여드려야 할 정신적 문제는 더욱 자신이 없었던 거죠. 한 번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청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2년 전쯤이었어요. 정말 많은 쓰레기 봉투가 나갔어요.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면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는 가족과 사이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이 드러나고 전보다 깨끗해지니까 마음을 다잡고 살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었어요. 전혀 꾸미지 않던 집에 커튼을 달고 러그를 깔고 침구를 새로 바꿨어요. 정말로 많은 돈이 들진 않았는데 그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감사하게도 멋진 인테리어들을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탄도 하고 구경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인테리어는 어떤 것일까, 무엇일까 그런 것에 대해 생각도 했고 나름대로 안정감을 찾아가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1년 후에 다시 지저분해졌어요. 그게 제 손으로 치운 것이 아니어서일까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서인지 차츰차츰 또 짐과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택배로 채우기도 하고 책을 사서 모으기도 하고 하는데 버리지는 않으니까 당연히 점점 또 짐이 늘어나 버린 거죠. 그러다가 가족이 불시에 방문을 했고 제가 마침 집에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시 정리를 해줘서
또 너무 죄송하게 된 거죠. 그렇게 2020년이 됐어요. 전만큼 크게 지저분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더더욱 밖에 나가질 않고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던 저는 가족의 설득으로 이사를 결심하게 됐고요. 이사를 결정을 하고 보름간에 그간 쌓인 짐과 쓰레기를 열심히 치웠습니다. 이제 간신히 집에 친구를 초대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역시 진작에 치울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하면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사하고서 저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좁은 공간에 많은 짐이 있으면 정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보다 더 공간적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마음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아직 정리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사 전에 많이 버리기도 해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있는데요. 그 방송 보면서도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한 부분도 도움이 된 듯해요. 배달 음식을 거의 시키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나 설거지거리를 바로바로 치우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잘 되지 않았었거든요. 거의 매일 산책 겸 운동을 한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아직 100% 극복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저희 집을 보여드린다면 제가 그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걸 아무도 믿지 않으실 거예요. 나름 인테리어도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저처럼 심각한 저장 강박을 앓고 계신 분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주거 환경을 과감하게 바꾸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1년 안에 쓰지 않은 물건은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좀 뻔한 이야기 같아도 정말 제가 극복한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내 자신의 의지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그게 사실 제일 어렵죠. 어려운데 저도 제가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절대 과거의 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즐거움들을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재밌는 만화가 너무 재밌어서 세상에 이런 즐거움도 있구나. 앞으로 이런 재밌는 게 또 나온다면 또 보고 싶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정리에 불이 붙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을 칭찬해 주려고 했어요. 정말 하루에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하루에서도 뭔가를 찾아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내 자신이 마음에 든다. 이런 것은 참 잘했다. 이러면서 제 자신을 제가 칭찬해 줬어요. 조금 허황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 이 세상에 내가 나를 칭찬해 주지 누가 해주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중요했어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지금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이건 하루아침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붕 뜬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소소하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운이 나더라고요. 의지가 조금씩 싹이 트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나마 작은 진심들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벌써 제가 꾸준히 운동한 지도 거의 2달이 다 돼가네요, 벌써. 요즘에 날씨가 좋아요. 바람도 시원하고. 조금 추워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어디 여행 가기는 어렵지만 마스크 꼭꼭 쓰시고 집 근처 한 바퀴 돌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도 다녀왔는데 다리가 좀 아파도 다녀오고 나면 뿌듯하고 그러네요. 여러분도 오늘이 좋은 하루였길 바랍니다. 내일도요.